교주를 따라갔는데 노부부가 한 명은 익사하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평 노부부 실종 사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남편은 익사한 채 발견이 되고 아내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이 사건에 이 두 사람 노부부의 딸과 종교단체 교주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백기종 팀장님. 네. 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딸이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그 굉장히 핫한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딸이 43세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1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어떤 그 춘천 인근에 있는 가평 인근에 있는 북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서 신고가 됩니다. 예. 근데 가서 보니까 경찰관이 확인해 보니까 결국 80대 중반의 이제 노인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인적상을 확인해서 그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북한강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엄마가 이 조용하고 또 편안한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손잡고 나가셨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경찰관이 이상을 해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1일 날 오후 7시 20분경 아버지가 먼저 봉고차에 묘령의 여인하고 같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1시간 한 20분쯤 후죠. 9시 40분경에 어머니를 딸과 또 묘령의 여인과 함께 봉고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추궁을 하니까 좋은 것으로 모셔다 달라고 그래서 바래다 줬는데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다만 다리 아래로 바래다 준 건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하는데 경찰은 유기치사죄까지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현재 딸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곧 구속영장 여부도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부모님이 실종이 되면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딸은 실종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경찰이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밤에 두 분을 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경찰이 신흥 종교, 모 종교와 관련이 있어서 혹여 여기에 관련된 유기치사나 나중에 혹시 살인까지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은 피해자들이 진술은 거부를 하고 있지만 데려다 준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는 모른다. 지금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나? 지금은 존속 유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유기를 했던 부분, 또 교주 같은 경우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영장을 실질 심사를 하든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진술이 좀 번복된 게 중요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2시간 단위로 데려다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유기의 의도, 버리거나 방치할 의도였는지 더 이상이 있는 건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장까지 그때까지 증거를 확보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기를 했는데 사망케 하면 유기치사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어떤 살인이라든지 미필적이나마 그건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살아 또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익사를 했고 엄마는 실종 상태인데 이게 딸이 말을 바꾼 것도 지금 사건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바로 교주입니다. 63살 여성 임모 씨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구체적인 진술을 백지영 기자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평경찰서에 이제 수사 전담반이 설립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딸도 묵비권처럼 행사를 하고 있고요. 교주로 추정되는 63세 된 이 여성도 사실은 봉고차를 같이 타고 어디론가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지금 함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신흥 종교의 심취가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많은 사례들을 보면 가족 간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주라든가 이 신흥 종교의 소위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종교 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냐면 바로 사탄이나 악기, 악령이 끼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가족 간에 분리를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지금 혹여
교주가 관련돼서 종교 관계자와 함께 딸을 유도를 해서 가족, 그러니까 노 부부를 결국 제거하거나 유기를 해서 사망케 한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이 교주인 임 씨가 관여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종교가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스스로 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태워서 차에 태워서 나가고 또 1시간 20분 있다가 할머니 태워 나간 영상이 있는데 처음에 무서워서 그런 일이 처음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거룩한 무리 우명 내지 3명이 앉아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는 종교단체랍니다. 교주라고 지칭하는 사람 그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뭐 하재근 평론가님 예. 가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는 기독교를 믿다가 예. 거룩한 무리라는 일종의 종교 모임을 만들어서 예. 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무리라는 종교 모임인데 이게 한 2명,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런 모임인데 그 2명, 3명이 여기저기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숙식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숙식을 2명이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분 댁에 모여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주라고 지목이 된 60대는 다른 곳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할아버지 집 안에서 일종의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에서 웬 부흥회냐 이러면서 마찰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잠시만요. 저 화면이 저희가 물론 좀 뿌옇게 정확하게는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 해당 건물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 실종된 할머니까지도 어쩌면 일종의 교인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종의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사건이 아니냐라고 경찰은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그래픽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숙식형 종교 행태니까 저기에 뭐 지금 익사하고 실종된 이 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죠.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저게 수사에 척조 적이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딸 이 씨도 문제고 또 종교단체 그 수장, 교주로 추정된 사람도 저기 살았고 또 다른 어떤 신자들도 있었고 또 살해됐을 걸로 추정되는 아니면 실종했던 노부부도 저기 살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숙식성 교주는 다른 데 왔다 있었지만 갔다 왔다 갔다 예. 했지만 막 그렇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던 그 종교단체 회원들인데 교주였던 그 종속 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딸하고 종교단체 교주가 입을 다문다 그러면 사실은 좀 다른 증거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백 팀장님 사실 일선에 계실 때 이런 종교 관련된 네. 범죄를 많이 취급을 하셨을 네. 텐데 네. 보통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건이 사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에 심취가 되면 가족 중에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몰아붙이냐면 예. 악기가 끼었다. 뭐 사탄이다, 악령이 끼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심취된 그 가족의 종교인에 대해서는 종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제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 2016년 10월 달에 이 노 부부가 사실은 2014년도에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셨는데 2016년 10월부터 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65평의 방이 4개란 말이에요. 물론 한 방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집회나 어떤 부흥회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은 이 노 부부가 딸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결국 제거 대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머지 지금 노모가 어딘가에 감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죠. 아,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 수사는 보통 이 종교에 심취돼 있다가 탈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탈퇴한 종교인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상당히 수사에 도움되는 그런 자료를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 수색을 오늘 일개 중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 종교에 가담해서 만약에 탈퇴를 한 분을 찾게 되면 수사가 훨씬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 문제라기보다는 이 종교 그렇습니다. 이 관련 갈등이다. 네, 그러니까 예. 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그 불편한 갈등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권, 그다음에 신용카드 모든 생활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편량을 다
해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힘이 없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거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유기를 하고 사망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백 팀장님 아무래도 이 실종된 할머니를 찾는 게 급선물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경찰 경력 한 7, 80명을 네. 배치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날씨도 춥고 사실 실종된 지 수일이 지나서 저희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11일인데 벌써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꽤 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 감금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탈진이나 저체온증, 그리고 쇼크사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할아버지처럼 77세 된 노인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경찰이 오늘 일개 중대 또 어제는 5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CCTV라든가 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목격자라든가 수색 끝에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휴대전화가 없어서 요즘 위치 추적을 못해가지고 수색의 난항을 겪는다는 건데 예.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때부터 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계획적으로 휴대를 못하게 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평 노부부 실종 사건 빨리 소식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요.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핫한 사건으로 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딸이 43세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1월 사실은 그 11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어떤 그 춘천 인근에 있는 가평 인근에 있는 북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서 신고가 됩니다. 예. 근데 가서 보니까 경찰관이 확인해 보니까 결국 80대 중반의 이제 노인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인적상을 확인해서 그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북한강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엄마가 이 조용하고 또 편안한 첫째까지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현재 딸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곧 구속영장 여부도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부모님이 실종이 되면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딸은 실종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경찰이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밤에 두 분을 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렇죠. 부분은 결국은 경찰이 신흥 종교, 모 종교와 관련이 있어서 혹여 여기에 관련된 유기치사나 나중에 혹시 살인까지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일단은 피해자들이 진술은 거부를 하고 있지만 네. 데려다 준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는 모른다. 지금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예, 있나? 지금은 존속 유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유기를 했던 부분, 또 교주 같은 경우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영장을 실질 심사를 하든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진술이 좀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손잡고 나가셨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경찰관이 이상을 해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1일 날 오후 7시 20분경 아버지가 먼저 봉고차에 묘령의 여인하고 같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1시간 한 20분쯤 후죠. 9시 40분경에 어머니를 딸과 또 묘령의 여인과 함께 봉고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추궁을 하니까 좋은 것으로 모셔다 달라고 그래서 바래다 줬는데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다만 다리 아래로 바래다 준 건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하는데 경찰은 유기치사 교주를 따라갔는데 노부부가 한 명은 익사하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평 노부부 실종 사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남편은 익사한 채 발견이 되고 아내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이 사건에 이 두 사람 노부부의 딸과 종교단체 교주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기종 팀장님. 네. 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딸이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 네.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데.